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거나 이미 집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한 채 더 사려는 가구라면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 단독 명의로 하느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것이 문제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공동 명의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황선웅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였는데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정말 눈 깜짝할 새 네.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저는 네.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네. 그 아기들 데리고 네. 가까운 펜션에 가서 네. 즐겁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세무사님이 방송에서 인기가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되는 지점, 궁금한 지점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인기가 많으셨는데, 특히 이제 2024 세법 개정안 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워낙 방송을 그런데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어떻게 잘 이렇게 그 티키타카를 해주셔가지고 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아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원래 좀 방송 출연을 해보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야, 처음이시다. 방송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뭐 저를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인 것 같아요. 공동 명의와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 명의와 이 공동 명의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흔히 저희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혼자 네. 가지고 있는 등기등록 재산, 네. 뭐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저희가 자동차도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는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냐 다수냐인데, 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처분과 관련된 권한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명의 때는 내가 팔고 싶다 하면은 내가 혼자 결정해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면 되지만, 공동 명의일 때는 같이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가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저랑 저희 어머니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차를 팔기 위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동차를 파실 때 이제 그 매매계약서 쓰시면서 어머님도 이제 같이 그 양도자로서 그 각종 이제 서류들, 뭐 인감 도장을 날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단독 명의냐 아니면 공동 명의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건가요?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차이가 없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또는 종부세까지 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세금과 차이가 없는 세금에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부인 경우에 공동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게 이 세금을 줄이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통상 이제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그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부동산에.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주시는 경우에도 이거를 공동 명의로 진행을 할까요? 단독 명의로 할까요? 상담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처분까지 고려하면은, 양도까지 고려하면은 그 유리한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 다만 전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좀 전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유불리는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나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 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 명의와 관련된 이제 세금 문제를 살펴볼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좀 검토를 해야, 이거 뭐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공동명의 재산이다 보니 부동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취득과 보유 그리고 처분이라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이클은. 그래서 취득 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공동명의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 기준으로는 그 6억 원 이하에서는 1%, 6억 원에서 9억까지는 2%, 네. 9억 이상에서는 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네. 이런 취득 단계에서 처음부터 이제 공동명의로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흔히 1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예. 공동명의로 5대5로 취득한다라고 할 때 그럼 나는 5억, 예. 상대방도 5억, 상대방 배우자도 5억 하면은 그럼 이건 6억 미치니까 각각 1%가 1%?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시기 쉬운데 취득세는 그 과세 물건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서 5억씩 취득하는 거지만 이 10억짜리 예. 그 건물 한 개의 이제 단위로 봐서 3%가 적용되는 걸로 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시점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공동명의 취득 시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네.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금 출처. 예. 흔히 공동명의로 그냥 이름만 올려서 공동명의로 그 계약을 하고 등기가 되면은 공동명의가 됐으니 뭐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예. 내 재산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면은 네. 예컨대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다 보면은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금을 대신 취득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명의로 올리기보다는 이 자금 출처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2020년도 초부터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대부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직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 경우에 이런 공동명의에서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무조건 이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좀 생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강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2020년 그 초에 예. 이제 집값이 좀 상승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서의 좀 네. 투명성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증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하게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네. 자금 조달 계획서가 굉장히 강화 확대되었고 지금도 그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라는 네. 거를. 그래서 그 작성까지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조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은 모양이네요. 예,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강화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덜했는데 네네. 과거에는 그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동 명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여가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2020년 이전에는 그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서 분양을 받고 취득을 하셨다가 그 한 3, 4년 있다가 구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가지고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거를 괜히 공동명의해서 증여세만 더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굉장히 그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할 때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보유 단계에서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거주하면은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네.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임대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공동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종합소득세는 사람별로 과세가 되고 그 세율 자체가 누진 세율로 소득이 높을수록 고율에 이제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 명의로 보유하시면은 그 소득이 분산되고 세율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취득세와 이제 유사하게 그 재산 단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 공동명의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된 재산세를 반반 예. 또는 뭐 그 지분율대로 나누어서 내는 형식이어서 재산세에서는 따로 이렇게 유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행 세법 기준에서는 인별로 9억까지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 소유했다라고 하면은 18억까지 공제가 되고 또 만약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고 하면은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또 그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추가 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네. 종합부동산세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좀 약간 경우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경우들, 예. 다양한 이제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사례에 맞는 그리고 내 사례에 유리한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혹은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맞습니다. 예,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짝 퀴즈. 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은 분양권 잔금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TBS 앱 무료니까요.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퀴즈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은 분양권 잔금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퀴즈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세법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좀 네. 좋은데요. 네. 뭐 상속이나 증여 또는 뭐 세법상의 이런 조치들은 늦으면은 좀 불리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늦으면 불리하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좀 빨리 했을 때 세법상 유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정답을 한번 구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자 보내실 곳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거 상품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상품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그리고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드립니다. 화장품하고 이제 그 욕실 용품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뭐 그 세무사님 지금 O도 오고 있고요. X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금 정답들이 오고 있는데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저희가 방송 마칠 때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세무 생활, 오늘은 나선홍이 아닌 이민준과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 황선홍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공동 명의와 세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공동 명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인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7님이 세무법 어려워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는 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이거 뭐 단독 명의 혹은 공동 명의 혹은 이제 세금 문제, 특히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날아오면 내거든요. 그냥 빨리 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연체가 되면 이제 더 내야 되니까. 그쵸, 가산세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연체되지 않았나, 이거 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뭐 사실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저는 주민세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자동차세를 이제 마포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전반기가 있고 이제 하반기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6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8월에 온 거예요. 전반기 그거 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냈거든요. 이미 냈는데 또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무서에 이제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내셨는데요? 그랬는데 전 지금 또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왜 갔죠? 그러니까 왜 받았죠? 그래서 서로 왜 보내셨죠? 라고 이렇게 티키타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의 그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마 저는 이제 12월쯤에 아마 한 번 더 자동차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 맞죠?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고지 시스템이 요새는 이제 전산화돼서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도 모르게 이렇게 발송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 납부에 우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는 거에 대해서 고지서를 무조건 납부하지 마시고 한번 납부 시기 또는 내가 냈었나라는 부분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3541님이 증여해 주실 분 구합니다라고 이거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저도 좀 누가 증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증여세를 내시는 분들의 비율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많은 편인가요? 단순히 이제 통계적인 비율만 놓고 보면은 다수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 다수는 아니죠. 다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 증여에 대해서 워낙 이제 보편화되게 인식이 있으시니까. 뭐 증여나 이 상속에 대해서 이제 요즘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세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세무사님은 아내분과 공동 명의로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집이나 차는 일단은 제 명의로 돼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공동면 그렇죠. 공동명입니다. 그럼요. 아이들은 공동명의로 당연히 공동 육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이 운전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모님이 운전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보험은 이렇게 두 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보험은 이제 그 가족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 일부 끝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드렸어요.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은 분양권 잔금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OX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준성파파님이 세법 관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은 X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나나러버님은 정답이 O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OX 퀴즈가 분분해요. 이제 거의 반반이 나올 정도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세무사님께서 힌트를 내주셨어요. 세금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일찍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급적 좀 빠르게. 그렇습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내야 될 세금도 빨리 내는 것이 좋고요. 세금 관련 일들은 일찍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내주셨고 잔금 시점이면은 사실 잔금을 처리한다는 게 조금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라고 힌트를 한 번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이 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 명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상반기에 좀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이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 실거주 그 의무에 대해서 그 3년간 이제 유예해 주는 거를 포함해서 그 양도 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양도 못한다. 행위를. 그러니까 그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울 때까지는 그 양도를 못하게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Q&A 자료를 통해서 이 양도에는 상속을 빼고 그 매매나 증여까지 모든 거를 이제 양도 행위로 봐서 그 증여까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증여도 못하는 걸로. 증여도 이제 그 양도에 포함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들에서 공동 명의로 이렇게 계획에 있었는데 그 못하게 됐고 또 공동 명의로 해야 대출이 좀 원활한 경우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돼서 좀 한동안 좀 큰 논란이 됐었는데 계속적인 민원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7월에 그 적극 행정위원회를 그 열어가지고 이걸 허용해 주는 걸로
좀 다시 한번 재정리가 돼서 조금 그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은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에 정말 이 커뮤니티가 예. 많이 뜨거워졌었다고. 아무래도 이런 그 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 부분들은 특히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예. 법적인 부분은 이 해석이 또 분분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소간 혼란이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던 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행위를 하신 분들하고 네.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정부에서 그 허용이 되는 걸로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됐으니까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동 명의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현재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며 아이들을 키우며 오랫동안 거주할 계획인데요. 주변에서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지분을 일부 증여해서 공동 명의가 되면 추후 절세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일부 증여하는 것이 절세 목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지 유리한지 그렇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세무사님? 일단은 분양권 증여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데요. 또 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증여가액이 그럼 분양권을 증여할 때는 증여를 얼마를 받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처음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얼마를 받는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대금이 10억짜리 분양권인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피가 붙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이. 예. 그러면 10억짜리에 2억이 붙어서 시세가 이제 12억짜리 분양권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라고 할 때 50%를 증여한다라고 할 때 그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를 증여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아직 불입하지 않은 것까지는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12억짜리라고 하더라도 50%를 증여한다라고 해서 6억이 증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약금을 만약에 2억을 낸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절반 1억에다가 프리미엄의 절반, 네. 프리미엄이 2억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의 절반인 1억, 네. 계약금의 절반인 1억 네. 이렇게 2억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뭐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 그 가액을 이제 구체화해가지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네. 증여하는 금액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를 할 수 있지만 그 고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그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재산가액을 좀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중도금과 잔금 부분도 공동 명의가 됐으니까 같이 납부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대출을 같이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하면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도금까지 납입을 했다면 예. 그 중도금에 대한 것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은 그것만큼 대신 내놓은 상태에서 그 가치를 갖다가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불입한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네. 증여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일찍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연자의 어떤 그 이야기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예. 분양권이 아닌 이 주택 혹은 오피스텔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나중에 좀 유리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주택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통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나중에 처분할 때가 가장 큰 장점으로 봅니다. 처분할 때. 예, 양도를 하게 될 네. 때. 왜냐면은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5억 원에 대해서 전체 세금을 부담해야 되지만 네. 만약에 공동 명의라고 하면은 2억 5천의 양도 차익이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세율이 이제 누진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저율세율부터 그 각각의 세금이 계산돼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공동명의가 적습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을 고려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절감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처음부터 취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이제 배우자 증여를 통해 가지고 그 언젠가 이제 양도할 거를 대비해서 중간에 증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가, 오피스텔, 뭐 토지 구분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다만 이제 양도 차익이 크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좀 더 커집니다. 네. 아무래도 분산되는 효과가 좀 더 크겠죠. 예. 다만 이제 뭐 양도 차익이 뭐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집값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좀 불상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한다라는 좀 전제를 좀 일단은 깔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최초 이제 취득 단계에서 공동명의가 아니고 한 분이 단독명의를 보유하다가 그 증여를 하셔서 공동명의가 되시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 시점에 취득세를 한 번 더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증여를 통해서 명의가 일부 이전되게 되면은 네. 그때 취득세가 부담이 되는데, 한 번에 일단은 취득세라는 부담을 갖고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를 기대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중국적으로 봤더니 그게 뭐 취득세 낸 게 더 많았다, 양도세 네. 줄어든 것보다, 아니면 뭐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예. 예. 그래서 집값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내 명의를 일부 나중에 양도세 절감 목적으로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집값의 흐름까지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냥 공동명의로 하면은 확실히 좀 유리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집값이 낮아질 때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니까 좀 진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예. 좀 이 공동명의를 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를 할지를 좀 잘 그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위에 그 저희가 말씀드린 사연자가 공동명의를 진행하고 났을 때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은 이 분양권 증여 신고를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니까 계약금 일부를 배우자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뭐 증여 신고를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증여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예.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이제 일단은 그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구청 검인도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 평가를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신축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분양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일괄로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조금 이런 감정평가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생기는 걸로 일종의 페널티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예,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양도 처분했을 때 세금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공동명의로 했는데, 네. 그러면은 재산이 없던 배우자에게 재산이 생김으로써 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았는데. 예. 건강보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증여를 받음으로 해서 그 재산 요건을 초과하게 돼가지고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만약에 모든 것을 좀 염두를 해서 이렇게 건강보험까지 내가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나중에 양도세를 더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도 부담을 내가 응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관계가 없는데 하고 났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나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까지 좀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517님이 채널 돌리다가 문제가 나오길래 한번 참여해 봅니다. 정답은 X라고 보내주시면서
증여세 저와 상관없는 내용이라 좀 씁쓸하긴 하지만 나중에 꼭 이 지식을 써먹을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슬기로운 세무생활 오늘 황선웅 세무사님과 공동명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이 미래에 자녀들의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는 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현행 세법 기준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분한테 재산이 집중돼 있으면은 상속세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부부가 분산을 해서 재산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세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재산이 그 부부 사이에 좀 분산돼 있는 경우가 자녀들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좀 그거를 목적으로 증여를 하셨는데 네. 배우자에게 예.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은 네.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되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너무 고령이거나 예.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배우자 증여를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예. 좀 그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네. 계획을 좀 저희가 좀 잡아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공동명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주로 부부 공동명의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경우들도 있을까요? 가장 좀 많은 케이스가 만약 그 상속을 받았는데 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분들이 좀 여러 명이 계신 경우 이거를 갖다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뭐 네. 협의하에 뭐 재산이 만약에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A 부동산은 뭐 누구에게 B 부동산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뭐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건물을 갖다가 그 자녀는 많은데 그냥 그 하나만 이제 상속됐다고 할 때 네. 아무래도 공동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 이럴 때 조금 불편한 점은 이걸 갖다가 누군가는 좀 돈이 좀 필요해서 팔고 싶은데 그럴 수 또 있죠. 누군가는 뭐 좀 기다리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 재산인 경우에. 예. 뭐 부부끼리는 그래도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그 형제들이 네. 형제자매들이 다수가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의사결정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단계에서 협의 분할을 조금 더 좀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 명의로 하기보다는 상속 예. 단계부터 좀 예. 구분을 해서 예.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만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공동 명의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 좀 주의하거나 유념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아까 사연자분도 말씀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좀 상승하고 지금까지 뭐 집값이 그 장기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해도 그래서 상승한다라는 전제에서는 나중에 양도를 고려해서 공동명의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한 경우들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취득세 부분 그 증여를 해드릴 때 이 취득세 부분 그리고 또 재산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부차적인 이런 좀 일종의 추가 부담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유불리를 갖다가 생각하셔야지 그 무조건 유리할 거라다라는 생각으로만 공동명의로 하셨다가는 좀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전문가의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 7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세무사님은 공동명의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가격이 네. 그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굳이 권장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공동명의는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 예.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짝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은 분양권 잔금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인지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정답은 힌트로 조금씩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그래서 X입니다. X. 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되신 분 저희가 이제 발표해 드릴 텐데요. 총 3분이군요. 맞죠? 먼저 3541님 그리고 1510님 마지막으로 9517님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네. 많이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진행이 좀 많이 미숙했을 수도 있을 텐데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국내 최고의 IT 커뮤니케이터, 대중적인 디지털 해석가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방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Take That의 Back for Good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